안녕하세요. 최정원의 독서학교 최정원입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책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 부분은 책 맨 앞에 있는 추천의 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자카야의 신,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 우노 타카시의 제자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자카야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한번 가보게. 20년 전쯤 샐러리맨을 벗어나 이자카야를 열고 싶다고 생각하던 때 술집을 하고 있던 지인이 내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었다. 하는 가게들마다 성공시키는 이자카야의 신이야.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반드시 잘 나가는 가게를 만들 수 있어. 당시 27살이던 나는 이자카야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가게를 보러 다니며 연구하거나 어떤 가게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던 차에 얻게 된 정보라 그거 괜찮은데 하고 바로 달려가서 당시 하라주쿠에 있던 그 이자카야에 신이하고 있는 가게 중 하나에 가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다. 가게는 엄청나게 붐비고 있는데다 손님은 여자애들로만 바글바글. 당시에는 나도 젊었기 때문에 여자애가 잔뜩 오는 가게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서 멋진데 이런 가게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빨리 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저 앞에 있는 이자카야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 내 면접을 본 사람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가게 사람 모두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렇다 사장인 우노 다카시였다. 그는 옳은 사람 막지 않는 타입이라 내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그래 한번 해보면 되지 뭐 라고만 했다. 그리고 바로 입사.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둔 이후에 약간의 돈을 모아두기는 했지만 가게를 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노력했다. 쓸데없는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산 옷이라고는 청바지 한 벌, 식비는 가게에서 내주는 밥으로 공짜로 때웠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회사에서 빌린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1천만 원을 모았다. 아버지네 가게에 정해진 매뉴얼이라는 건 없었다. 접객이든 요리든 그리 세세한 내용들을 아버지한테 들은 기억도 없고 오로지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눈동냥으로 익혀갔다. 단 유일하게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있는 아버지의 말이 있는데 자기 앞에 앉은 손님은 모두 자기 손님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 카운터 앞에 있는 주반 담당 스태프한테 아버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입이 닳도록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물수건 내는 것 하나도 아주 큰 일 중 하나였다. 물수건 내기는 홀 스태프들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네 가게에서는 그 모든 게 홀과 주방의 경쟁이었다. 즉 자기보다 다른 스태프가 먼저 눈앞에 있는 손님에게 물수건을 건네줬다면 그건 이미 내가 패배한 거나 다름없었다. 자기 앞에 있는 손님은 무조건 자기 팬으로 만들어 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요리를 못했으니 말로 손님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매일 열심히 눈앞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했더니 조금씩 접객에 자신이 붙어갔다. 그 당시 가게가 끝나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술자리를 가졌다. 다 같이 마시면서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참 결론도 못 내린 채 언쟁을 벌이곤 했는데 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 대부분 그러다 싸움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 전에 자버리지만 실은 자는 척 하는 게 아닐까 다들 생각했다. 분위기가 좀 싸해질 때쯤 눈을 확 뜨고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그 시절 아버지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다며 하치가오카에 집을 마련했다. 일주일의 절반은 도쿄에 있었지만 나머지는 거기서 특급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부지가 600평 가량 되는 집으로 안채 외에 복도로 연결된 통나무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원들의 아지트였다. 아버지가 도쿄에 없을 때는 영업이 끝나는 대로 차로 고속도로를 내달려 새벽 2시, 3시에 그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통나무 집 문을 열면 아버지가
수고했어 라고 쓴 종이가 놓여 있고 우리는 사이드보드에 놓인 소주나 위스키를 마구 마셔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밥 먹어야지라며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러 왔고 우린 안채의 넓은 테라스에서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을 즐기며 아침밥을 먹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생활이었다. 세상에는 말로 꿈꾸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경영자들이 많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입으로는 꿈을 꾸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누구라도 동경할 만한 생활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백마디 말보다 훨씬 엄청난 임팩트였다. 아버지는 현실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룬 꿈을 보여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희망이 일었고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3년째 되던 해 점장을 맡게 됐고 5년째 되던 32살에 독립했다. 점장이 그만두면 접객이나 요리에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게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였다. 그래서 그만둘 때 말을 꺼내기가 참 힘들었지만 아버지에게 독립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는 느긋한 태도로 좋은 일이야. 정말 잘 됐어. 라며 기분 좋게 보내주었다. 하지만 막상 가게를 가져보니 어안이 벙벙했다. 그때까지 꽤 자신도 있었고 점장으로서도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가 되니 머릿속에 새하얘지는 것이다. 역 근처에서부터 주택가가 넓게 퍼져 있는 니시 오기쿠보에 가게를 냈는데 매일매일 객석은 텅 비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머리를 싸매다 고작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거나 역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곤 했다. 손님이 없던 내 가게에 아버지는 이따금씩 술을 마시러 와줬다. 그러고는 요리가 어떻다는 둥, 가게가 어떻다는 둥 잔뜩 불평하다가 심할 때는 이런 한가한 가게는 혼자로도 충분하라면 한 명 더 있던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를 가게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스낵바나 다른 가게들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문득 깨달았다. 가게는 일단 손님을 어떻게 끌고 올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게가 어떻게 계속 돌아가게 만들까? 즉, 한 번 온 손님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다시 오게 만들까가 중요하다는 것을. 손님이 찾아와도 그가 다시 와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새로운 손님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다시 오고 싶어 하실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난 그때까지 손님을 불러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손님이 우리 가게에서 기분 좋게 있다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거야말로 내가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아버지는 음식점은 건전한 다단계 사업이야 라고 자주 말하곤 했다. 가게를 좋아해주는 손님이 다음 손님을 데려와주고 그 손님이 또 다음 손님을 데리고 찾아와 주니까 가게라는 건 그런 식으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였다. 그때부터 난 뭘 해야 손님들이 좋아할지를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가게가 한가하면 전날 남은 걸 그 다음 날에도 내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야 손님이 절대 즐거워할 리 없었다. 그러니 아무리 한가해도 매일매일 새로운 추천 요리를 만들었고 그러자 팔 의욕이 나기 시작했다. 손님한테도 자신을 갖고 추천할 수 있으니 점점 자신감도 붙었다. 메뉴를 만들 때도 손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됐다. 전에 영업이 끝나고 갔던 술집에서 주인 아줌마가 눈앞에서 생자몽을 짜서 칵테일을 만들어줬는데 당시에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건 우리 손님들도 반드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큼지막한 믹서를 사왔다. 그걸로 생자몽 칵테일을 만들어냈더니 엄청나게 잘 팔렸다. 그리고 곧 거짓말처럼 손님이 늘어나서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했다. 독립한 셰프들은 언제까지나 보살펴주는 한편 아버지는 엄청나게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가게를 가진 젊은 애들한테도 라이벌 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리가 더 젊으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걸 생각해내서 어때요? 우리가 더 젊으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걸 생각해내서 어때요? 이런 거 정말 재밌죠?
라고 자꾸자꾸 아버지가 질투나게 만들어야 할 텐데 그는 60대 중반이면서도 아직도 우리를 앞질러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아버지를 처음 진심으로 질투나게 만들었다 싶은 가게를 내가 연 적이 있다. 니시아자부 단독 건물에 오픈을 한 이자카야. 나의 세 번째 가게. 가게를 만들 때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했던 것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싶어지는 가게였다. 주변에 역 같은 게 없는 그런 장소였는데, 오, 이런 데도 가게가 있네. 같은 얘기를 하며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걸어오는 거다. 그리고 간판도 아무것도 없는 민가에 문을 연 순간 어서 오십시오 라며 갑자기 이자카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취재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여성 정보지 같은데 한 번이라도 나가면 나 여기 어디 어디에서 본 적 있어 라고 여자가 말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체면이 서질 않는다. 먼 데서 찾아오게 했지만 결코 헛걸음하지 않았다는 생각,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개점한 건 10년도 더 전이지만 최근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지의 기자가 매긴 도쿄 이자카야 랭킹에서 톱을 차지했다. 가게를 처음 냈을 때 오프닝 파티에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는 그저 안을 한번 슉 둘러보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 실은 같은 시기에 시모키타자와의 아버지의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가게와 같은 인테리어 업자가 손을 댄 가게였던 것이다. 아버지의 가게는 건물 안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단독 건물의 인테리어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있어 조건의 차이 같은 건 문제되는 게 아니었다. 오직 자신만이 상대가 질투할 만한 가게를 해야 하는 그렇게 욕심 있는 분이었으니까. 최근 20년 동안 욕심업계는 크게 변모해왔다. 버블 직후에 비하면 대기업으로 불리는 외식 기업들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이제는 업계가 기업화되어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몇십 년이 흘러도 전혀 바뀌지 않는 장사를 향한 기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20여 년 전 세상이 호경기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시절 연인 손님들로 가득 차는 가게를 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한이 얼마나 밀려들었을까. 프랜차이즈화를 하게 되면 창업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굴러들어올 게 뻔하고 회사도 훨씬 번듯해지는데 나였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자신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데 일절 동요하지도 흥미를 갖지도 않았다. 회사를 크게 만들고 일이 바빠져서 수첩이 새카맣게 되는 그런 지루한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 이는 아버지의 입버릇과도 같은 말이었다. 그에게 있어 일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항상 가족과의 생활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경영자가 아니라 철저한 술집 아저씨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항상 숫자 관리는 세무서에다 맡기고 자신은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다니곤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거다 싶은 가게를 발견하면 가게 스태프들한테 이런 가게가 있어 라고 말하거나 직접 그곳으로 데려가서 스태프들의 견문을 넓혀주곤 했다. 실은 이런 모습이야말로 음식점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싶다. 나도 지금 도쿄에서 가게를 8개까지 경영하다 보니 이 일의 진정한 재미, 가게 운영의 행복을 이제 겨우 알기 시작한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을 지금도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다. 끝으로 나 이전에도 아버지의 가게에서 독립해 성공한 선배들이 많이 있기에 내가 아버지의 책에 이런 글을 쓰는 건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마지막을 빌어 말하고 싶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졸업한 모두를 대표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질투할 만한 그런 가게를 만들어 주십시오. 언제까지나 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베이식스 대표이사 이와사와 히로시, 최재권의 독서학교 최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